오늘은 우리들의 입을 가동시키는 턱관절. 턱관절의 문제는 좀 가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한 10명 가운데서 한 두세 명 이상이 다 좀 불편함을 체험할 그런 정도로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턱관절에 대해서 서양에게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턱관절에 대해서 입과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죠. 인체를 정신적으로 통찰해 보면은 보다 온전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먼저 입은 말하는 기관이죠. 말. 또 입은 또 먹는 기관입니다. 조금 더 이제 말하고 관련해 가지고 말을 하게 할 때에는 뭐하고 협동을 하게 되죠? 혀와 함께 협동을 하게 됩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우리의 그 오장과 그 오관의 기능을 볼 때 심장은 혀지요. 간은 눈이고, 신장은 귀고, 또 입술은 비고, 코는 폐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관절과 포함해서, 축도화학관절과 포함해서 혀와 함께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가 그 턱이 가지는 의미들을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턱관절이 우리가 틀어졌을 때에는 여러 가지 그런 장애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 턱관절을 서양의학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어디를 가야 하는가? 치과 의사 가운데 이제 몇 분들이 더 이제 연구를 해서 그 악관절, TM joint, temporomandibular joint라고 해서 축두화학관절에 대한 전문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종합병원 차원에서 대학병원,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과의 구강내과 이런 데를 방문하시면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 보는 턱, 이거는 턱을 씹어주는 교근, 축두근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부에서 볼 수 있죠. 축두부는 바로 담경입니다. 담경들. 그리고 이 교근은 일부의 소장경도 있습니다만은 대장경하고, 대장경, 그 다음에 위경 이렇게 승읍 400 또 두유에서 여기 협차해서 만나가지고 흐르는 이런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턱관절과 우리 신체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어요. 이건 또 한의사들을 그런 분들은 또 많은 관련을 맺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턱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 턱관절, 이건 고관절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어요. 턱관절에 문제 있으면 고관절이 문제가 생깁니다. 고관절 위에가 무슨 혈이죠? 환도, 바로 담경이란 말이에요. 또 좌골신경통 생겨요. 풍시, 양관, 저쪽에 양릉천 하는 그런 담경상의 어떤 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생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의학을 함께 아우르면서 턱관절인데요. 자, 보세요. 턱관절 측면에 이게 여기 측두골입니다. 측두골이 있는데 요 선상이 인상봉합으로 되어 있어요. 비늘 린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측두근이 씹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용적이 딱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 커졌다 하는 펌핑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뇌를 받치고 있는 내 척수액이 순환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했을 때 껌을 씹어요. 심진풀이감이 바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무료함을 해소하고. 그래서 그 측두화학관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좌우 대칭인데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뇌는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덜 씹죠. 이쪽은 많이 씹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압박, 여기는 견인. 뇌가 찌그러지면 뭐가 생겨요? 좌우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틱장애, 정신장애, 편두통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턱에 대해서 조금 진부하게 연구한 여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턱 관절이 이상적인 상태로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상부 경추를 비롯한 척추 구조가 정상화된다. 그리고 척추와 관련한 내부 장기와 내 척수액 순환 및 내 신경계 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이다. 그런데 턱관절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또 방치해두면 씹기는 물론 안면동통, 두통, 심하면 틱장애, 정신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턱장애의 원인들이 이제 뭐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뭐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들, 또 물리적인 요인들, 또 환경적인 요인들 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의외로 턱관절은 분노, 분노장애, 우울증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또 누구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이를 악물게 되잖아요. 이를 악물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이 어떤 근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뭐 대기 오염 또 뭐 그냥 막 직사광선으로 막 내리쬐이는 어떤 조명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영양의 불균형 뭐 관절 류마티스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또 외상도 있을 수가 있죠. 또 이를 또 잘못 적응이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턱관절을 교정하는 것 기본은 하인입니다. 턱을 잡아가지고 아래로 내리면서 약간 뽑아주는 정도가 이 턱이 이렇게 이탈했을 때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쉬워요. 근데 물론 이제 관절에 대한 그 근육에 대한 감이 좀 있어야 하겠죠. 네. 하인 앞으로 끌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해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편해지면 잘 된 거고 더 아파지면 다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좌우 턱이 또 균형이 되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따라서 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여기 청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귀의 궁전. 여기 이주라고 하죠. 이주. 네. 그 앞에다가 검지를 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 턱을 푸는 것부터 해야 되겠네요. 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걸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턱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방법은 근육은 꽉 수축이 되어도 안 되고 그냥 늘어나 있어도 안 좋습니다. 적당한 상태로 반쯤 열린 문처럼 되어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니은자 요법이 있어요. 니은자 턱 휴식이 있어요. 훈민정음 참 우리 한글 잘 만들었어요. 편하게 니은 하면 되거든요. 턱을 반쯤 이렇게 닫으면서 입을 닫으면서 이렇게 반쯤 조금 열리게 한 상태에서 혀를 말아서 입천장이 돼요. 니은 이 상태로 있어주는 겁니다. 이 상태가 턱이 제일 편한 상태예요. 혹은 중이염이라든지 불편할 때 니은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 구강 안면 전체가 편해집니다. 니은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댑니다. 청궁에다가 여기 딱 대고 좀 힘을 가해요. 약간 힘을 가해서 이것을 약간 니은한 상태에서 조금 벌려줘요. 쏙 들어가가지고 관절이 손가락이 쑥 들어가면은 그 상태로 6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넣고 또 하기를 6번 반복해 줍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해주면 턱이 싫어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턱의 좌우 불균형을 이게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이 덜 들어가잖아요.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뇌에서 여기가 덜 들어갔네 이걸 알아요. 자연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물리적으로 아예 한쪽이 탈불되어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인 방법으로 해서 이제 턱을 조정해 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요법으로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기 곤란한 상태가 되면 또 편두통이 오고 그러면 턱관절에 가해진 부하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우리가 뱀이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팍 벌려가지고 팍 덮치거든요. 우리 인간도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어떤 공격성입니다. 이것은 턱에 굉장한 무리를 줘요. 그러면은 하품이 나온다. 쌈을 마시든 쌈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입을 크게 안 벌리고 하품할 수 있어요? 하품이 나오려고 할 때 그냥 하다가 턱이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때 예방이 뭐냐? 턱을 겸허하게 수그립니다. 수그리고 하품을 해보세요. 입이 줄어들어요. 쌈 먹을 때에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게 아니라 약간 수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턱이 아플 때에는 이렇게 먹어주는 게 좋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딱딱하고 질긴 음식, 건어징어, 또 견과류, 또 뭐 갈비에 뼈에 붙어 있는 뭐 심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아까 설명한 는자, 니은이 얼마나 편해요. 글자가 책받침이라고 합니다. 니은 이런 자세로 쉬어준다. 또 니은 자세로 좌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청궁에 검지 끝을 대고 약간 벌려서 그 청궁이 벌어지는 구멍, 거기가 이제 하악 관절의 이제 관절낭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편하게 안착하도록 우리가 조금 암시를 준다. 그 다음에 또 이를 악무는 습관이 내가 어디에 있나. 이를 악물었기 때문에 지금 탈이 날 거란 말이에요. 호도 같은 것을 그냥 객기로 깬다고 일부러 물었든지, 또 사과 같은 거 있는데 한 번씩만 베어 먹으라고 하니까 많이 먹으려고 너무 크게 벌렸다든지. 근데 이를 악무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공격성 이런 겁니다. 이건 또 이제 정신성하고 굉장히 사이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이를 또 밤에 이갈이를 하는 거, 이거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좀 주의해 줘야 돼요. 그리고 찜질과 부드러운 마사지를 해준다. 근데 찜질을 해줄 때에는 여기다가 뜨거운 거 대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고개 숙이고, 이거는 턱에 대한 찜질이 아닙니다. 턱에 대한 찜질은 U자 찜질이에요. U자 찜질. 그런 찜질기를 타월로 딱 감싸서 U자로 만들어 가지고 띠로 이렇게 딱 묶어주면 돼요. 제가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시범을 집에서 찍었습니다. 찜질기를 타월로 싸가지고 각대로 해서 목 뒤로 해서 딱 묶고 20분간, 15 내지 20분간 이렇게 있어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턱관절 주위, 교근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이제 밖으로 보일 때 교근이지만 그 안에는 외익상근이라는 게 있고 또 내익상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근들이 또 이제 굉장히 좋아하겠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렇게 찜질을 해준다. 그리고 마사지를 해줄 때에는 이렇게 이런 것도 좋은데, 조금 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접어지잖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이 귀가 막힌 게 아니고 기가 막혀요. 이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봐요. 이런 상태에 이렇게 긁어봐요. 기가 팍팍 촉진됩니다. 그래서 치료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모지의 기가, 엄지의 기가 또 나오지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이거는 올바른 지압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 팽창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축두 부위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 있는 근들을 지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런 염증이 없는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가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이야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면 안 돼요. 염증이 없어졌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턱을 대고, 입을 우리는 너무 깨물어서 문제였어요. 벌려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7, 8. 제가 행동을 하지 않고 구령만 붙이면 하나, 둘, 셋, 넷 체대로 힘을 주고
5, 6, 7, 8 천천히 힘을 빼주는 이런 이제 벌리는 운동으로 근력을 해주면은 깨무는 것과 벌려주는 것이 금바란스가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턱이 또 굉장히 편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목운동법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턱이 여기에 있는데 목운동법의 기본 자세는 목이 이렇게 턱이 당겨지고 이렇게 목에 거의 붙듯이 한 상태에서 운동이 시작돼야 돼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대개 한 동작을 한 6번씩이나, 근데 6번은 서양에서 한 학자가 의사가 연구해서 6번씩 뭐 하루에 한 6회 정도 하라 이런 의미를 했는데, 뭐 저희는 하나 둘 셋 넷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좌로 우로 앞으로 약간 뒤로 또 회전 이런 식으로 해서 목이 좀 편해지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우리가 내면을 살펴보게 되고 또 영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참 적당한 주제로 오늘 말하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